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가장 낮은 단계인, 발음이 안 되네.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자,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무엇의 단위입니까? 바로 소리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추상적인 소리이고 단어의 뜻을 구별할 수 있지만 또 구체적인 소리이고 단어의 뜻을 구별할 수 없다. 뭐하고 뭐를 구별한 겁니까? 바로 음운과 음성을 구별한 것이죠. 그래서 음운은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소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른 소리와 이제 음운 중에서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는 음운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누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것을 뭐라고요? 바로 분절 음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소리하고 우리가 잘 나누어지지 않는 거, 장단 같은 거, 소리의 길이 같은 거 이거 뭐예요? 비 안 나눠준다는 거지? 분절이야. 비분절 음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분절 의문에는 뭐가 있습니까? 쪼개지는 의문에는 바로 뭐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바로 자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모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이제 모음과 비슷한 우리가 이제 반모음이 있었죠. 그래서 자음, 모음, 반모음이 바로 이제 분절 의문을 구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번에 소리낼 수 있는 발음의 최소 단위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 이거 방금 공부했죠? 이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음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 설명에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보자. 자, 음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소리로 인식이 되며 언제나 똑같이 발음된다. 언제나 똑같이 발음이 됩니까? 언제나 항상 똑같나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소리로 인식이 된다라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실제로 내는 소리는 사람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어서 언제나 똑같이 또 발음이 되는 건 아니다.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소리로 인식은 되지만 발음될 때 언제나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의 뒤에가 틀린 거예요. 자, 의문의 개수는 언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했었죠. 우리가 영어에서 R가 L은 의문, 구별이 된다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똑같이 리을로 소리가 나고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의문의 개수는 언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맞죠? 자음과 모음은 모두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있다. 자음과 모음은 무슨 의문입니까? 바로 우리가 둘 다 이것은 다 분절 음운인데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있다. 자, 음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발음의 최소 단위잖아. 모음은 가능하죠. 근데 자음은 혼자 되지 않는다. 그래서 X가 되겠죠. 비분절 음운은 분절 음운에 얹혀서 실현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비분절 음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 우리 비분절 음운에는 뭐 소리의 길이, 소리의 높이, 소리의 색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표준어를 기준으로 해서 소리의 길이만 우리가 음운으로 보고 있다. 근데 그나마도 지금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다음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음운 우리가 최소 대립상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음운이냐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하고 손 했을 때 다 똑같죠? 뭐가 다르고 있죠? 이 아하고 오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네. 그럼 아하고 오가 바로 의문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최소 대립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가다하고 사다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 거 뭡니까? 바로 이 앞에 있는 기역과 시읒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그럼 이 경우에 기역과 시옷이 뜻을 구별해 주는 의문이 되는 거가 되겠죠. 눈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아이 우리가 눈 이거고 한자 그리고 요 뒤에 요 눈은 바로 스노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길게 소리내라는 표시예요. 그럼 눈 하고 눈 했을 때 다 똑같죠. 뭐만 다릅니까? 바로 요 소리의 길이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이 되는구나. 단음과 장음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이 되는구나.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뭡니까? 무슨 의문이요? 분절 의문이 되겠죠. 자, 단음과 장음을 나누는 이 소리의 길이는 바로 뭡니까? 이것은 비분절 의문이 되겠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쪼갤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단어의 쌍이 채소 대립쌍이 맞으면 이응, 틀리면 X로 표시해보자. 채소 대립쌍이 뭐라고 했어요? 다 똑같죠. 동일한 환경에서 오직 하나의 요소로만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요소만 구별이 되는 거야 돼. 자, 그럼 머리, 허리 했을 때 뭐가 다르죠? 미음과 희응만 다르죠. 오, 그렇구나. 하나만 다르네. 다른 거 다 똑같네. 채소 대립쌍 맞네요. 소리하고 오리 했을 때, 자, 뭐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어요? 시읒이죠? 근데 이 앞에 초성의 이응은 우리가 의문이라고 했어요? 의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소리값이 없죠. 이거 읽어보세요. 오리라고 읽죠? 똑같이 읽죠? 그러니까 이거 의문이 아니야. 얘 지금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랑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지. 얘는 의문이 그러니까 채워보면 지금 4개가 있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근데 얘는 이게 안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3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소 대립상은 동일한 환경에서 오직 하나의 요소만 구별이 되는 건데 아예 의문 숫자가 다르죠. 근데 이건 채소 대립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볼과 벌 했을 때 뭐 때문에 다릅니까? 오하고 바로 우리가 때문에 다르죠? 그렇구나. 뭐 하나만 다르죠? 채소 대립상이 맞네요. 자, 살과 산. 자, 뭐 때문에 다르죠? 리을과 니은 때문에 다르죠? 채소 대립상 맞네요. 자, 나이하고 남 봤을 때 딱 봤을 때 나이 몇 개의 음절입니까? 2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죠? 이건 몇 개의 음절이에요? 남 하나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죠. 음절 수가 일단 다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 때문에 의미가 차이 나나요? 뭐 다 똑같다고 치면 나하고 이거는 이가 다른 거. 나하고 그러면 이 미음이랑 요 이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뭐예요? 모음인 거죠. 종성에 있는 모음. 종성에 있는 자음이죠. 그러니까 전혀 우리 다르죠. 똑같 자음이 있는데 이렇게 자음이 다르다. 모음이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모음이 오하고 어처럼 모음이 있는데 모음이 다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모음과 자음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채소 대립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거울과 겨울 했을 때 뭐 때문에 달라진 겁니까? 해서 하고 여죠. 자, 근데 어는 뭡니까? 무슨 모음이에요? 단모음이 되겠죠. 여는 뭡니까? 우리가 앞에 반모음. 그렇죠. 반모음. 우리가 아이하고 요 어가 합쳐져서 우리가 이어 해서 발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2개가 합쳐진 거니까 이중모음이 되는 거죠. 오호. 그러면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전혀 이제 층위가 다르잖아. 그래서 역시 아니야. 이거 뭐라고 했어요? 뭐 자음과 자음이 다르든지 모음과 모음이 다르든지 이렇게 된다고. 이것처럼 모음과 자음이 다르거나 뭐 자음과 모음이 다르거나 이건 안 되고 역시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다르거나 이런 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채소 대립상이 아닌 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볼까요? 다음 단어가 몇 개의 분절 의문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써보자. 자, 분절 의문 뭐라고 했습니까? 자음, 모음, 반모음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겠죠? 이거는 자, 찡그리다. 자, 찡그리다 했을 때 요거 애들이 찌 플러스 찌 이렇게 따로 하면 안 돼. 이게 안 돼. 이거 뭐야? 이렇게잖아. 된소리잖아.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몇 개? 9개. 그래서 9개가 되겠죠. 초성에 이응 있다. 이거 의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죠. 왜냐면 우리가 이거 발음해봐. 이거 발음해봐. 이거 뭐 돼? 아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초성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몇 개로 의문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이에서 2개가 되겠네요. 꿀 했을 때 이거 하나, 둘, 셋에서 3개. 자, 밤 같은 경우에 자, 분절 의문만 골라보라고 했죠. 비분절 의문 지금 여기 소리의 길이 나왔지만 이거 세지 않는다고요. 분절 의문만 해보라고 했으니까 그럼 몇 개요? 하나, 둘, 셋, 3개가 되겠죠. 우리가 겹받침 발음해봐야 돼요. 갑 발음해보시고 발음 나는 대로 우리가 의문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단계 문제 같이 볼까요? 자, 다음 문제 의문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의문 뭘까요? 일단 쭉 보시면 뭘까요? 자,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게 바로 의문이 되겠죠. 그 포인트가 뭐겠어요? 뜻을 구분해준다라는 거야.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의문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고 했죠? 바로 채소 대립상을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 있죠? 나머지 이것이 과연 다른 어떤 거의 정의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쫙 써놨는데요. 자,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자, 뜻을 가진 것 중에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바로 그것은 형태소가 됩니다. 뒤에 우리가 이제 의문론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빠 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문장으로 봤을 때 아빠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아 하나, 아빠 하나, 이 가 하나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의문을 따져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의문론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의문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단어를 보잖아요. 조금 이제 의문에서 의문 하나하나보다 좀 더 큰 단위 이제 단어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형태론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단어를 공부를 할 때 단어에서는 이제 뜻을 가진 것에 따라서 우리 단어의 형태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는 바로 이제 용어가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형태소는 뜻을 가진 것 중에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제 그 뒤에 할 거니까 이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발음의 최소 단위, 한 번에 소리 딱 낼 수 있는 거, 이거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바로 음절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홀로 발아낼 수 있는 최소의 단위라고 해서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했었죠? 또 분리해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분리해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역시 이것도 뒤에 형태론 할 때 할 텐데 바로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분리성 그리고 자립성 분리해서 자립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단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거. 이것은 바로 보겠어요. 뭐 한다. 이렇게 딱 끝난 거겠죠? 바로 이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이제 2번 볼까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겠어요? 3번이 되겠죠? 다음 주 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볼까요? 자, 의문에는 뭐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분절 의문, 이제 쪼개지는 거라고 했죠?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구분된다. 맞는 말이죠. 자, 여기 있는 분절 의문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쪼개지는 거. 바로 자음, 모음, 반모음이 있다. 맞죠? 자, 비분절 의문은 바로 쪼개지지 않는, 분절되지 않는 의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요? 소리의 길이, 소리의 높이, 소리의 색이 등등이 있지만 우리 현대 국어에서는 어떤 것만을 우리가 비분절 의문으로 보고 있었나요? 현대 국어에서는 표준어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바로 소리의 길이만을 의문으로 보고 있었죠. 그나마도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만을 의문으로 보고 있다까지 우리가 아시면 되겠죠. 자, 비분절 의문 중에 소리의 길이 장단이죠. 길고 짧은 거는 바로 자음에 얹혀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습니까? 아닌 게 되겠죠. 자음에 얹혀서 우리가 길고 짧은 거 요거 소리 납니까? 요거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뭐 있었어요? 말과 뭐 말 이렇게 있었죠. 그럴 때 우리가 말과 말 하면 우리가 미음의 소리를 붙입니까? 리을의 소리를 더 길이를 붙이나요? 바로 아라고 하는 이 모음에 우리가 소리를 붙이죠. 그래서 자음에 얹혀서 실현되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이제 모음에 얹혀서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아닌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라고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의문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했었을 텐데요. 자, 의문이랑 뭘 이렇게 구분을 했었나요? 거기 앞에서 우리가 의문과 음성의 차이점이라고 해서 의문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 나무라고 해서 음성에서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서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말소리를 의문이라고 했다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제 나무는 바로 이제 음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말소리는 음성이 됐었죠. 그래서 음원과 음성을 서로 우리가 구별을 할 때 이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맞는 게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을 볼까요? 보기에 기역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고르는 거겠죠? 자, 최소 대립상이랑 아하 최소 대립상 우리 의문을 우리가 의문인지 아닌지 구별할 때 사용하는 방법 최소 대립상 만들어 본다. 기억했었죠? 자, 최소 대립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둘 이상의 단어가 같은 자리에 오는 의문 하나의 차이로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묶음을 말한다.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동일한 환경에서 오직 하나의 요소로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
이것을 바로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고, 이때 차이가 나는 그 단 하나의 요소, 그게 바로 의문이다 라고 했었죠. 왜냐면 의문은 뭐라고 했는데 정의에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였잖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 대립상을 했을 때 단 하나의 의문 때문에 차이가 난다 하면 그것은 의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 이제 의미를 변별하게 하는 그 단 하나의 의문을 가진 단어들의 쌍이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의문만 다른 걸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게 최소 대립상이구나, 이렇게.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게 아닌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1번을 볼까요? 곰과 공 했는데 뭐가 다릅니까? 여기서는 뭐가 다른 것이죠? 바로 오 부분이랑, 그리고 아니구나, 미음 부분이 다르죠. 자, 그래서 다른 부분은 뭡니까? 바로 이 미음이랑 바로 이응 부분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의문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미음과 이응 부분이 의문이구나, 우리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 하나의 요소만 다른 거죠. 최소 대립상 맞는 게 되겠네요. 자, 양과 왕 봤을 때, 자, 뭐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뒤에 있는 야하고 요 와 부분이 다른 것이죠. 두 개 다 뭡니까? 층위가 똑같이 이중모음이라는 거죠. 똑같이 이중모음이면 괜찮은 거예요. 이중모음과 이중모음인 거니까. 만약에 하나가 단모음이고 이중모음, 하나가 뭐 이중모음인데 이쪽이 단모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둘 다 이중모음이니까 괜찮은 거겠죠. 자, 그러면 요 야는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나요? 야는 우리가 이야라고 했죠. 그래서 이야에서 빨리 지나가는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 더하기 아가 되는 것을 이야 이렇게 해서 야가 된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는 요 오, 이게 뭡니까? 바로 반모음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 아가 붙은 거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뭐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두 모음은 바로 반모음, 뭐와 뭐의 차이 때문에 요 이하고 요 오 있죠. 요거 다르기 때문에 그 뜻이 구별이 되는 거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을 볼까요? 이제 고을과 노을에서 뭐가 차이가 납니까? 바로 고을의 기억이랑 노을의 니은 때문에 의미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의문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기억과 이 니은이 바로 의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네요. 자, 박과 박 했을 때, 자, 이거는 뭐 때문에 우리가 차이가 납니까? 자, 볼까요? 뭐죠? 자, 보시면 박 했을 때 우리가 쌍기역하고 기역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본다고 우리가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의문은 뭐라 그랬어요? 소리였어요. 소리. 기억나시죠? 소리.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야, 소리. 우리가 이거 초성, 중성, 종성에서 쌍기역 소리 어떻게 됩니까? 박.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빡 뭐 이렇게 소리 냅니까? 아니죠. 기억으로 소리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리 나는 것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때요? 소리 나는 걸 봤을 때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 대립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최소 대립상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발음 소리가 똑같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답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너무 이렇게 해봤을 때 우리가 뭐 때문에 달라지죠? 아하 소리하고 어하고 하는 소리. 그래서 아와 어는 바로 뭐가 된다고? 의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거 맞는 게 되겠네요. 4번을 볼까요? 보기를 바탕으로 의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자, 소리가 다르다고 해서 항상 단어의 뜻을 구분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다르게 나더라도 항상 단어의 뜻을 구분해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같은 비읍을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 발음을 해볼 때, 자, 불에 했을 때 이 앞에 초성에 있는 비읍이죠. 이 경우에는 무성음 푸로 발음이 되고, 이불 했을 때 여기 가운데 끼은 비읍 있죠.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모음과 뒤에 우라고 하는 모음 사이에 있겠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 바로 비읍이 꼈기 때문에 이때의 비읍은 바로 무성음이 아니라 성대가 울리는 유성음으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유성음, 왜냐면 유성음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럼 유성은 브로 발음이 된다. 아, 그렇구나. 같은 브라는 발음이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이 됐네요. 요거 뭡니까?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실현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변이음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었죠. 자,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 둘을 다른 브의 소리로 인식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이 발음이 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더라도 다 같은 비읍 소리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이렇게 불로 하든 이불로 하든 똑같이 우리가 불로 생각을 부라는 발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부의 발음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무성음이고 유성음이어서 뜻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한국인들은 이들을 다른 부 소리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 소리가 한국인에게는 바로 뜻을 구별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의문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뜻을 구별 안 해주는 거구나. 그냥 단지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다른 같은 의문의 변이음으로서만 존재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영어 화자들은 영어를 쓰는 한국인과 다르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무성음인 프와 그리고 부가 별개의 의문으로 인식한다. 영어에서는 이게 뜻을 구별해 주는구나. 별개의 의문이라잖아요. 별개의 의문이라는 것은 이 소리와 이 프 소리와 부 소리가 뜻을 구별해 주는 다른 의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두 개가 의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한국어에서는 이 부라는 소리가 바로 그냥 변이음으로서만 프하고 부로만 존재할 뿐이지 별개 다른 의문이 아니다. 똑같은 그냥 부라는 소리로 한국 사람들은 인식을 하지만 영어 화자들은 우리가 무성음과 유성음 소리에서 전혀 다른 의문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의문 그러니까 이것은 뜻을 구별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 언어마다 이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연결해서 밑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언어에 따라 의문의 종류가 다를 수 있구나. 그렇지. 한국인에게는 이게 의문이 아닌데 영어 화자들에게는 이게 의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에 따라서 바로 의문의 종류가 다를 수 있구나. 뜻을 구별해주는 의문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한 언어에서 동일한 의문도 다르게 발음될 수 있구나. 그렇지. 한 언어에서 동일한 의문 바로 브라는 거여도 바로 이게 이 앞에 초성에 있을 경우에는 무성음으로 그리고 유성음 사이에 끼어 있을 때는 유성음으로 발음이 다르게 났죠. 그렇구나. 같은 의문이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소리나는 거구나. 바로 변이음으로 될 수 있구나. 앞에 나와 있죠. 영어에서는 프나 부냐에 따라서 말의 뜻이 달라지겠구나 라고 한다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영어 화자들은 무성음인 프와 그리고 유성음인 부를 별개의 의문으로 인식한다. 서로 뜻이 달라지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라고 이제 다른 거다 라고 인식한다고 했죠? 네, 요거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구체적인 발음이, 구체적인 발음, 이제 음을 바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초성의 환경에서, 그리고 유성음 사이에서, 이런 환경에서 발음하는 거. 그게 바로 구체적인 발음이죠. 요건 뭐예요? 바로 변이음이 되겠죠? 음을 직접 소리내서 우리가 읽는 거, 환경에 따라 지금 다르게 나오는 거, 이런 구체적인 발음이 한 언어에서 의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구나는 아니죠. 의문은 바로 뭐였어요? 바로 뜻을 구별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발음에 따라서 뜻을 구별이 된다 아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이것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구나 이걸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가 아니구나에 따라서 의문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죠. 답이 구체적인 발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 소리가 뜻을 구별해 주는구나 아니냐에 따라서 의문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5번 볼까요? 다르게 발음되는 소리가 언어에 따라 말의 뜻을 구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치? 다르게 발음되는 소리 바로 프 소리와 브 소리 다르게 발음나죠. 근데 이게 언어에 따라서 한국인은 그것을 뜻을 딱히 구별하지 않는데 다르지 않는데 라고 했으니까 한국인에게는 그게 의문이 아니었지만 영어 화자들에게는 뜻을 구별해 준다잖아. 프하고 부가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별개의 의문이라잖아. 자, 그러니까 거기서는 바로 의문으로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르게 발음되는 이런 소리가 언어에 따라 말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의문이 되기도 하고 의문이 되지 않을 수도 있구나는 옳게 우리가 도출을 해낸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닌 건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자, 보기에 기역과 니은이 모두 몇 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쓰시오. 자, 우리가 자음과 모음, 지금 이 파트는 의문론 파트잖아요. 이거 할 때는 항상 어때요? 의문은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항상 발음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앞에서 채소 대립상도 발음을 우리가 이제 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굳이 안 쓴 거는 곰은 곰으로 발음 나잖아요. 곰은 공으로 발음 나고요. 그래서 노을은 노을로 발음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을은 고을로 발음 나고 발음하고 이건 딱히 우리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그대로 했지만 여기는 그냥 발음이 달라졌으니까 발음을 써줬죠. 그러니까 발음을 가지고 항상 찾아주셔야 돼요. 적응, 발음을 먼저 적어봐야겠죠.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적응 이렇게 발음이 나죠. 자, 그러면 몇 개의 자음일까요? 자음 몇 개인가요? 바로 지읒이랑 그리고 기역이랑 이 밑에 이응은 이제 종성에 있는 이응은 우리가 이제 의문으로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음이 몇 개요? 자음은 3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모음은 우리 모음 다른 색깔로 해볼까? 모음은 무슨 몇 개로 이루어졌죠? 어하고 이제 으로 이루어졌죠. 모음은 몇 개요?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떡볶이도 역시 발음을 해보시는 거예요. 발음을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발음 어떻게 합니까? 떡볶이 어떻게 말합니까? 떡볶이 떡볶이 떡볶 하고 그 다음에 끼 이렇게 발음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개의 자음이 되겠어요? 이렇게 쌍디귿 요거 하고 쌍비읍 그리고 쌍기역 이렇게 해가지고 자음이 몇 개? 여기 또 이것도 있구나. 기역 이렇게. 자, 그러면 자음이 몇 개입니까? 4개가 되겠죠? 자, 그럼 모음 몇 개요? 어하고 오하고 이가 되겠죠. 모음 몇 개요? 바로 3개가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항상 이제 발음을 해보고 그걸 보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볼까요? 봉의를 참고하여 음절의 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음절의 구조에 관련된 문제네요. 한국어에서 음절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음절의 핵을 이루는 중성이다. 그리고 중성이 반드시 이때 음절이 되려면 뭐가 되나요? 이제 모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러한 중성을 이룰 수 있는 성분에는 단모음 그리고 이중모음이 있다. 요 앞에서 했던 거예요. 자, 중성의 앞이 음절 초에서 실현되는 자음을 초성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중성의 뒤인 음절 말에서 실현되는 자음을 종성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음절의 구조는 그래서 이제 초성 그리고 중성, 음절의 핵을 이루는 중성 그리고 종성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보기가 나와 있네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분석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야 했을 때 이 야 이거는 어떻게 난다고 했습니까? 이야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는 빨리 지나가는 거니까 반모음이죠. 소리는 제 이렇게 써주시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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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야가 된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반모음 플러스 우리가 단모음이 되겠죠. 써줄까? 여기 반모음 플러스 여기 단모음이 되겠죠. 2개 합쳐서 이중모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때요? 맞는 게 되겠죠. 자, 그럼 모 봤을 때 이거 앞에 있는 미음 자음 맞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 요거 단모음 맞죠? 그래서 맞는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R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이 초성에 있는 이응은 우리가 이거 의문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의문이 아니라고 했죠. 의문은 뜻을 구별해 주는 거라 했잖아요. 요거 발음해 보세요. R 똑같이 발음하죠? 그러니까 이게 있든지 없든지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아닌 거예요. 요거 빼고 그 다음에 단모음 맞죠? 그쵸? 리을 뭐야? 자음 맞죠? 그러니까 맞네요, 맞네. 자, 그러면 권 했을 때 이제 권 같은 경우는 기역 여기죠. 그라는 소리 그리고 우어 이거죠. 이중모음이죠. 이거 어떻게 이중모음 되는 거니까 우어니까 바로 이것도 역시 빨리 지나가는 우 이렇게 W 해주시고 요거 더하기 우어워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빨리 지나가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반모음이 되겠죠? 그리고 어는 바로 단모음이 되겠죠. 2개 합치면 이중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중모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니은은 뭡니까? 바로 자음이 되겠죠? 그래서 자음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예요? 아니요? 맞죠? 자, 깡 했을 때 이제 깡은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쌍기역이 바로 자음 플러스 자음입니까? 자음 플러스 자음입니까? 아니죠. 깡 했을 때 쌍기역은 하나의 자음인 거예요. 하나의 자음이잖아 이거 된소리. 하나의 자음이에요. 이 기역 플러스 기역이 아니라고 알겠죠? 이거는 쌍기역이에요. 그래서 하나
그 쌍기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음 플러스 아라고 하는 단모음 그리고 밑에 응 하는 요 자음 합쳐져서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음 플러스 단모음 플러스 자음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아닌 것은 몇 번이겠습니까? 바로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중 소리의 길이와 단어의 의미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소리 길이가 우리가 비분절 의문에서 이제 한국어 현대국어에서 표준어 이제 발음에서 우리가 이제 의문으로서 작용을 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소리의 길이만을 의문으로 다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이제 구분해서 이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어떻게 풀어요? 그냥 암기해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어서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요? 전부 암기해서 그냥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데 어떤 소리의 길이가 의문으로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암기해서 우리가 푼다는 것은 결국 의문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도 이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의문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거의 뭐 이거는 사라져 가고 있는 거니까 이제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배 했을 때 발음을 지금 이게 장음 표시잖아요. 배하고 길게 발음했을 때 이게 배나무의 열매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배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배를 길게 발음하면 우리가 이제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하는 거 있죠. 곱하는 거. 그래서 어떤 수나 어떤 숫자 같은 거를 이제 합한 만큼 곱하는 거 있죠. 두 배, 세 배, 네 배 할 때 그 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발음을 했을 때 이제 배나무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잖아, 이게. 자, 무력했을 때 장음 표시가 이제 무 뒤에 있죠. 그러니까 무력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힘이 없다. 가 아니고 바로 이 무력은 바로 이 무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군사 할 때 그거야. 그래서 군사적인 힘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무력으로 쓴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무력을 사용해서 이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군사적인 힘 같은 것을 얘기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으로 볼게요. 자, 솔 역시 길게 발음해서 솔 이렇게 발음하면 바로 먼지나 때를 쓸어서 떨어뜨리거나 푸실 따위를 하는 데 쓰는 도구. 자, 우리가 이제 그 먼지 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런 거를 이제 솔 이렇게 길게 발음하면 그렇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해서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만약에 이제 짧게 발음하면 뭘까요? 바로 이제 소나무 과의 그 우리 솔방울 할 때 그 솔 있죠? 그 소나무과의 식물을 얘기할 때 짧게 발음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밤을 밤하고 길게 발음하게 되면 이것은 밤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짧게 발음을 했을 때 밤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한밤중 할 때 그 밤이죠. 이제 해가 져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날 해가 떠서 밝아지기 전까지의 동안을 말할 때 이제 짧게 발음하는 밤인 것이고 길게 밤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밤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눈도요, 눈 짧게 눈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는 그 감각기관의 눈 있죠? 요 눈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아는 그 스노우의 눈 있죠? 그것은 이제 길게 발음을 할 때 바로 우리가 스노우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감각기관의 요 눈을 말하는 거다. 짧게 발음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에 이제 암기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국에 이제 의문으로서 별로 이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을 볼까요? 자,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이 말했어요. 말소리는 물리적인 차원의 말소리. 우리가 소리가 내는 아, 우, 아, 뭐 이런 거. 심리적 차원의 말소리 이제 머릿속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그 말소리.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 말하는 걸까요? 이제 음운과 음성 말하는 거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물리적인 차원의 말소리 직접 이걸 소리를 내는 거. 아, 막 이런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음성이라고 하고 그렇구나. 물리적인 말소리는 음성이구나.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심리적인 차원의 말소리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제 음성에서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서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말소리 있었죠? 머릿속에 있는 강아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음운이라고 했죠? 여기 요것이 이제 요것이 음운이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 중에서 음운을 설명하는 예를 한번 말해볼까요? 이제 음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리적인 차원의 말소리에 대해서 말해보라라고 했어요. 자, 1번을 볼게요. 시사에서 두 시옷이 달리 발음
발음되는 것이 의문을 설명하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시 했을 때 요거는 바로 이제 무성음이 될 것이고 이라고 하는 모음과 아라고 하는 모음 사이에 모음은 유성음이죠. 유성음 사이에 있는 시옷은 스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야. 유성음으로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같은 음운이 다르게 환경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는 거 이것은 변이음을 말하는 거겠죠. 이것은 아니에요. 음운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마다 억양이나 말의 높이가 다른 것이 음운을 설명하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억양이나 말의 높이가 다른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발음하는 바로 물리적 차원의 말소리니까 음성이 되겠죠. 이것도 아니네요. 같은 문장을 읽는 두 사람의 말소리가 다른 거 사람마다 역시 다르게 물리적 차원의 말소리죠. 이것은 음성을 말하는 거겠죠. 음운이 아니에요. 자,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컨디션에 따라서 말소리가 달라지는 거 역시 물리적인 차원의 말소리죠. 직접 나오는 거니까 음성의 특징이네요. 그러니까 음운이 아닌 심리적인 차원의 말소리가 아니네. 자, 다른 사람의 불명확한 발음을 듣더라도 그 소리를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불명확한 어떤 발음, 물리적 차원의 말소리를 듣더라도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것. 아하, 이거 뭡니까? 여러 가지 말소리를 듣더라도 우리가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서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그런 관념적인 소리, 추상적인 소리,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그런 소리, 바로 그것은 심리적인 차원의 말소리 인 음운을 말하는 거구나. 우리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답은 몇 번이 될까요? 이제 5번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을 볼까요? 보기를 참고하여 반모음의 특징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반모음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시면 자음은 성대를 통과한 공기가 발음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받고, 그러니까 공기가 나오면서 방해를 받을 경우에 이제 자음으로 발음이 되고, 모음은 이제 발음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죠? 자, 한편 또 자음은 항상 모음과 결합해야만 발음할 수 있지만 항상 모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발음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자음은. 하지만 모음은 자음과 결합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혼자 발음할 수 있다. 스스로 혼자 음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했었죠. 자, 이런 이제 자음과 모음의 특징을 가지고 이제 반모음의 이제 모음의 공통점, 반모음과 자음의 공통점을 우리가 이제 써봐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모음과 모음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 둘 다 발음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같죠? 우리가 반모음 2개밖에 없었어요. 뭐였죠? 이 하는 발음. 이 발음이랑 또 뭐 있었습니까? 오, W, 오하고 우 이렇게 발음을 했었죠? 우, 똑같이 오 하고 오 또는 우로 또 W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리하고 오우 이렇게 오 빨리 지나가는 오 그리고 빨리 지나가는 우 이 소리 이 반모음은 서로 이제 공기가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지? 자, 그리고 반모음은 또 어떻게 자음과 동일하냐? 반드시 얘 혼자서는 발음이 안 되죠. 항상 누구랑 합쳐져야 돼요? 모음이랑 합쳐져야 하죠. 그러니까 항상 모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반모음과 자음이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반자음이라고 하지 않고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음보다는 이제 모음의 성질에 조금 더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반모음이 자음보다는 모음에 더 가깝다. 왜냐면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 반모음화가 있고, 그러니까 같은 층이니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런 걸 봤을 때 반모음이 자음보다는 모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 같은 층이니까 이렇게 변할 수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모음은 또 단모음이랑 반드시 결합을 해서 이중모음을 이루고 있잖아요. 같이 결합해서 이중모음을 만든다는 점에서 역시 이것도 모음의 성질에 더 가깝구나.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음절 구조에서 우리가 자음에 더 가깝다면 초성에 놓여야 할 텐데 반모음이 그렇지 않고 항상 중성에 놓이는 걸 봤을 때 이럴 때 이런 세 가지의 이유로 봤을 때 이제 반모음이 이제 자음보다는 이제 모음의 더 성질에 더 가깝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을 볼까요? 이제 보기의 기역 니은에서 밑줄친 부분의 발음 차이를 쓰고 그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자, 귀에 익은 말소리가 밑줄을 쳐야 되는데 밑줄을 안 쳐놨구나. 요거요 말에 관련된 거거든요. 자, 말소리 할 때 요 말 그리고 이제 니은에서 그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댄다 했을 때, 자, 이 기역과 니은에서 밑줄친이요 타자를 치다가 밑줄친 부분의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바로 소리의 길이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밝혀라.
자, 발음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쓸 때는 음절이라는 용어를 포함할 것. 자, 발음의 차이와 그 이유를 각각 한 문장으로 쓰시오. 자, 그러면 이것은 결국 뭡니까? 이제 발음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왜 발음이 이렇게 다르게 나지? 왜 발음의 차이가 다르게 날지 하는 것을 이제 말해봐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비분절 의문에서 우리가 이제 말과 말 했을 때 우리가 사람의 말은 길게 발음을 하죠. 하지만 길게 발음을 하지만 둘째 음절 이하로 가게 되면 이 길게 발음되던 것도 짧게 발음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사하고 우리가 말 이렇게 합쳐지면 말이 원래 긴 소리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두 개가 말이 합쳐지게 되면 이때 인사말은 이제 짧게 인사말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요. 짧게 짧게. 그래서 둘째 음절 이하로 가게 되면 원래 긴 소리였다 하더라도 짧게 발음이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거예요. 자, 그럼 보실까요? 자, 기억의 말은 장음으로 발음이 되고 왜냐면 앞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첫 번째 음절이니까요. 하지만 거짓말 했을 때 이 말은 둘째 음절 이하죠. 하나, 둘, 세 번째 음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말은 단음 짧은 음으로 발음이 된다. 왜? 니은의 이 말을 짧은 음으로 발음하는 이유는 바로 둘째 음절 이하 위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짧게 발음이 된다라는 거. 원래 장음이라 하더라도 짧게 발음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긴 소리는 우리가 첫째 음절에서 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의문에 대해서 의문의 개념, 의문의 종류, 그리고 음절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의문 중에서 모음 체계를 할 겁니다. 모음 체계 아시죠? 단모음 있고 그리고 이중모음, 반모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우리가 문법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